호송차는 타지 않고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경호원들의 이 경호를 받으면서 공수처까지 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경호처 차를 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일종의 그러니까 관저 안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여러 가지 협상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의자 윤석열이기도 한데 아직은 그래도 권한 행사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을 갖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윤석열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절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은 가능하게 해주겠는데 경호 대상이니까 경호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경호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뭐 경호처의 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이동을 했고 그 대신에 또 그 차량을 타고 도주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호 차량에 같이 동승한 것 같아요. 아직 그런 보도가 있나요? 하여튼 동승은 했을 것 같고 또 수갑도 그런 차원에서 채우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면. 그리고 수갑을 안 채운 것과 관련해서는 이 앞에 공수처장이 이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서지 말라고 하면서 또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체포를 할 때 예우도 하겠다, 최대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우의 차원에서 수갑은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체포돼서 오던 당시 그때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찍었던 당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체포 당시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러 대의 경호 차량이 앞에서 보면 생긴 모습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긴 여러 개의 검은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왼쪽은 차가 막혀 있고 오른쪽은 뚫려 있는 이런 모습을 봐서 차량 통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통제가 됐다는 것은 이제 경호처의 대통령 예우에 의해서 차량이 그걸 다 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 모습은 조금 전 공수처 안으로 차량들이 진입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쭉 들어왔으면 사실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한번 꺾죠. 그렇죠.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우회전을 하면서 꺾는 것이 정문으로 가고 이때 만약에 곧장 쭉 왔다면 이건 후문으로 가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가 후문 쪽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정문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하는 모습이고요. 정문에는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후문에서는 기자들이 포토라인까지 치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전부터 그 빨간 선이죠. 그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사이 그 양쪽으로 취재진이 정말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취재진도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모습이 바로 꺾어서 후문을 피해서 바로 앞에 있는 후문을 피해서 꺾어서 뒤쪽에 있는 오히려 정문이 이제 뒤쪽에 있는 거죠. 옆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문으로 와서 지금 보면 이렇게 바로 이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공수처 안으로 이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차 한 대가 바로 안까지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가려져요. 바로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갔습니다. 확대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차량에 내려서 걸어 들어갔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에 국민에게 직접 만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국민에게 만나는 기회가 없었고 또 기자들과 만날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고 지금 체포됐다는 걸 저희가 이야기가 아닌 영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린 뒤에 취재진도 이제 윤 대통령에게 물어볼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요. 다만 차량이 이제 정문 쪽으로 들어가고 취재진을 피해서 이제 정문에서 내려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영상 메시지를 이제 공개를 했죠. 하지만 그 안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일방적인 주장들만 가득했습니다. 네, 일방적인 주장들이었고 팩트에도 맞지 않는 주장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듣자마자 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바로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 논리를 계속 펴왔고 그 논리 하나하나가 틀리다는 것이 이미 법원에 의해 다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거죠. 네, 이미 논쟁 사안이 아니죠. 논쟁 사안이 아니고 이미 법원에 의해 그게 아니다, 다 적법하다라고 결론이 난 사안인데 그거를 다시 윤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팩트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변호인단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판박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에 낸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낸 그 이의 신청 역시 기각이 된 바 있죠,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법원은 자세하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혐의 사실에 이제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내란죄 역시 혐의에 포함한 건 위법이 아니다. 또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가 서부지법 관할이니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은 계속 억지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이 그런 사전에 준비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억지 주장을 이제 한 번 더 밝힌 겁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사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또 오늘 체포 과정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1차 집행 때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공수처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네. 몇 시간 만에 결국 그냥 물러나면서 예. 2차 집행은 더 거세질 것이다. 예. 더 힘들 것이다. 예. 뭐 그래서 경찰에서는 2박 3일, 뭐 3일 동안 장기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준비까지 했었는데 예, 예. 사실은 또 오히려 정반대로 예상보다 수월하게 오늘 체포가 됐어요. 예, 예. 이 오늘 과정을 보면 경호처에서 물리적인 저항이 거의 없었다라고 네. 공수처에서 밝혔거든요. 예. 이런 경호처의 변화 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저는 언론이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계속 공수처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그것도 여러 명이 단체로 막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이제 장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 혜택도 못 누려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한 명의 인생에는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네, 그리고 박 경호처장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이라고 그러던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왜 경호처 직원들이 사병이냐, 네, 호위무사처럼 왜 네, 지금 영장 집행 당해야 되는 피의자를 그렇게 왜 둘러싸고 있느냐. 그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헌법 7조 1항도 읽어드렸어요. 그렇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봉급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충성을 해야지. 응? 지금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피의자 윤석열 씨의 영장 집행을 막는데 사병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들을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이제 공수처 직원들도 언론을 통해서 내부에 그런 변화를 알렸고, 오늘 제가 쭉 아침 일찍부터 쭉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서 영상을 봤습니다만, 보도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경호처 직원분들이
많은 수가 지금 대기동에 있다. 그러니까 관저에 있거나 그렇지 않고 또 어떤 경호처 직원분들은 오늘 휴가를 내고 안 나왔고 그다음에 1차, 2차 저지선 통과할 때 보셨죠? 그 버스나 이런 걸로 차량으로 막았는데 그거를 왜 공수처 직원 경찰분들이 사다리를 타고 첫 그 차량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넘어갈 때 네. 안에 분명히 경호처 직원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전혀 제재하지 않아요. 네. 그냥 사진만 찍어요. 혹시 네. 이게 저기 경찰 직원분들이 뭐 위협하게 이렇게 영장 집행을 네. 하는 거가 있으면 체증을 하려고 네. 그랬지 전혀 저지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지하면 그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거든요. 그걸 네. 알기 때문에 일종의 소극적인 협조를 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저지선도 쉽게 뚫렸고 2차 저지선에서도 체증만 했지 저지하지 않았고요. 네. 3차에는 아예 관제 안에 경호처 직원분들이 별로 없었다잖아요. 지금. 네. 오히려 경찰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관 이런 분들이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아까 네. 여당 국회의원이 이제 이야기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경호처 직원들이 이번에는 아예 나서지 않았다.